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오늘 또 탈북하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경험들을 탈탈탈 풀어주는 프로그램 탈탈탈입니다. 네. 저희가 앞으로는 이렇게 게스트를 섭외해준 분이 메인 MC를 보게 돼서, 사회를 보게 돼서 오늘은 유진 씨가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자주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또 일일 MC로 이제 MC를 맡게 됐고요. 그리고 우리 게스트로 제가 이정훈 씨를 이제 모셔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우리 이정훈 씨 자기 소개부터 해볼까요? 간단하게 간단하게 이름- 자기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대학 입학 준비 중에 있는 26살 이정훈입니다. 그러면 유진 씨가 네. 소개해 줬는데 두 분은 어떻게 아는 사이세요?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오면서 알지는 않았고요. 제가 한국에 와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주일마다 교회를 나가고 이러면서 알게 된 지는 2년 정도 됐습니다. 한국에 온 지는 지금 4년 차인데 반은 알고 있은 거죠. 그래서 알게 됐고요. 이 친구가 또 사는 게 가정들을 쭉 보면 되게 열심히 이렇게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또 대학교 준비도 하고 또 이래서 저는 또 그런 가정을 또 들어보고 싶고 저도 궁금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게스트로 또 모시게 됐습니다.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정훈 씨 저 어디서 태어났고 고향이라던가 그리고 나이 궁금하진 않지만 이미 얘기한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제 고향은 어디예요? 고향은 이제 한경북도 무산군이라는 저기 무산이요. 혹시 뭐 탄광. 다들 아시는 그 무산강산이라는 네, 그쵸. 철강 생산하는 네. 그 지역이거든요. 거기 무산군에서 이제 태어났죠. 고향은. 네, 그러면 이제 그 고향에서 뭐 학교라던가 뭐 중학교까지 쭉 거기에서 이제 네네네. 나오신 거예요? 그럼 학창 시절에서 이렇게 특별히 기억나는 일 있으세요? 특별히 기억난다면은 그 소학교 때 선생님 기억? 조금 뭐랄까? 좀 되게 어릴 때는 집안이 잘 나가다 보니까 좀 제가 듣기로는 이제 아버님이 제일교포분이라고 네네. 들었는데 네, 제일교포. 혹시 그거 스토리 잠깐만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저희 아빠가 뭐 제일교포고 저는 제일교포 2세가 되는데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69년도에 이제 귀국을 했는데 그때 당시 아빠 나이는 이제 4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 원래는 평양에 집을 배정을 받았었어요. 옛날에는 할아버지가. 근데 할아버지가 운전사였는데 이제 여기서는 뭐 대형 면허랑 보통 면허로 구분을 하잖아요. 운전면허를. 근데 저기는 급수예요. 1급부터 4급까지. 근데 저희 할아버지는 그 일본에서 2급이었는데 2급이면 뭐냐면 차를 조립하는 사람. 1급은 기술자네요. 1급은 차를 만드는 사람이고 2급은 이제 조립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런 기술을 갖고 북한을 딱 귀국을 했는데 그때 당시 귀국자들한테는 뭐가 있었냐면요. 이제 원하는 직업. 그 사람의 능력에 맞게. 그래서 할아버지는 운전직에 하늘이 있으시다 보니까 대용차를 몰고 싶다. 근데 일본이나 한국에서나 대용차는 그냥 대용차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대용차는 무산강산에서 이게 굴러다니는 그쵸. 바퀴 하나가 있다만 집채만한 그거 보고 대용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산강산을 배치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방으로 이제 배치 오다 보니까 저는 이제 거기서 태어난 거죠. 이제. 평양에서 태어났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요. 완전 방향 전환이 완전 진짜 하늘에서 땅으로 뚫어졌네요. 그래서 기술도 잘 잡아야지 이게. 그냥 저희 할아버지가 말실수로 이제 지방으로 간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가 그러면은 이제 일본에서 이렇게 귀국을 하셔가지고 이제 어머니를 만나서 같이 저희 어머니를 만나시게 된 거는 그러니까 저희 아빠가 군사복무 만기를 하시고 이제 제대를 하면서 같이 군사복무하던 친구 집에 이제 소식을 전하러 간 거예요. 먼저 제대를 하니까. 근데 그 친구도 이제 제일교포였어요. 그래
그 아들 소식을 전하러 이제 제대해서 집으로 오는 과정에 친구 집에 들렸는데 그 친구의 여동생이 있었어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딱 여동생이요? 꼬셔서 이제 데려온 게 저희 엄마가 된 거예요. 네.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어머님 이쁘시더라고요. 저도 자주 뵙기는 하는데 같은 교회라서 어머니도 되게 이쁘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었어요. 저 정훈이 엄마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정훈이 이렇게 봤지. 네, 거기까지 하는 걸로. 지금 소학교 얘기를 하다가 잠깐 네, 끊겼는데, 잠깐. 네, 그 선생님이 왜 개업하신다고 했죠? 제일 기억나는 게 제일교포 자녀고 또 어릴 때 잘 살다 보니까 뭘 나가면은 선생님 알아서 잘 해주셨어요. 저한테. 다른 애들보다. 어릴 땐 거기 되게 좋았는데 어느 날에 갑자기 이제 좀 아빠랑 엄마가 좀 이별을 하시면서 좀 환경적인 이제 지배를 받으니까 선생님이 이제 점점 저를 대하는 일게가 너무 이제 눈에 띄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느껴질 정도로. 네, 그게 느껴지니까 어느 날부터 공부가 싫어지는 거예요. 학교가 싫어지는 거예요. 사이가 싫어지는 거예요. 점점 가면서. 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오기 전까지도 느낀 건데 저는 친구들은 되게 좋아해요. 친구들끼리. 근데 친구들 부모님이 저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면 쟤는 부모 형제가 이런 집안이니까 어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소학교 때부터 그 느껴갖고 딱 그 선생님을 생각하면 그 생각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소학교 때 생각을 하면. 저게 저희 북한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일부 제1교포나 아니면 제소 이런 집에 있는 자식들은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돈이 많는 사람으로 그렇게 느꼈거든요. 근데 이제 또 부모님들 사이에서는 또 그게 아니에요. 부모님들은 그때 당시에 또 이런 좀 그 일본 사람들 뭐 그런 쪽발이 막 이런 그런 기억들이 많으니까 이제 애들이 느끼기에는 쟤는 잘 사는 집안이다 이러는데 또 부모님들이 느끼기에는 저런 애들이랑 어울리지 마라 뭐 또 이렇게 느끼고 편견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사회적인 편견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학교를 중학교까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다 졸업하신 거죠. 그쵸, 네. 아 그러면은 어머니랑 이제 뜻하지 않게 헤어졌다고 들었거든요. 몇 살 때? 만 7살 때, 소학교 1학년 때. 그때 그럼 어머니가 탈북하신 거예요? 아, 그때 당시에 이제 중국을 가셨다가 중국에서 조금 사셨어요, 몇 년을. 제가 처음에 저희 엄마랑 한 2003년도인가 아마 연락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네, 엄마를 좀 만나고 싶어서 이제 중국의 이제 지인분들 통해서 이제 연락을 했는데 그때 연락을 하다가 용돈을 이제 엄마한테서 받은 거예요. 뭐 중국 돈으로 한 1,000원 되게 딱 받았는데 그게 엄마랑 통화했는데 두 번째 통화했는데 통화를 하다가 이제 누나 아시죠? 탐직이라는 거. 그쵸. 탐직에 딱 걸린 거예요. 거구나. 그러니까 걸리다 보니까 딱 걸렸는데 전화번호부 쭉 보니까 다 중국 전화번호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또 미성년자고 하니까 빠져나가시는데 좀 운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한국 번호가 한 3개가 찍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추적하기 시작하는데 보이면 이제 끌려간 거예요. 그랬는데 다행히 조금 아빠가 좀 그런 법기관 쪽에 좀 인맥이 좀 빵빵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 저를 이제 빼긴 했는데 그때 딱 마음에 이제 딱 생각 들은 게 이게 내가 나 혼자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은 아빠한테 피해를 준 거잖아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다시는 그 일은 엄마하고 연락 안 하리라. 계속 안 하죠. 네, 쭉 한국 오기 전까지 한국 와서 이제 연락. 엄마랑 연락하는 게 어떻게 욕심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 자체가 너무 마음 아파요. 아빠한테 좀 미안한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그렇게 이제 심하게 그런 게 단속 이런 게 심하지는 않았잖아요. 아우 심했죠. 그때 심하진 않을 수는 없죠. 왜냐면 그게 어쨌든 두만간 군청은 안심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연락을 쭉 안 하시다가 이제 학교 졸업하시고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가야 된다던가 아니면 뭐 직업을 잡아야 되잖아요. 네. 정훈 씨는 어디로 가셨어요? 저는 원래 군대를 나가고 싶어서 원래는 이제 해양경비대 아니면 여기로 말하면 저기 뭐라 해야 되나? 해병대인가? 해병대. 네. 아니면 경무부라고 여기는 없는 군인인데 경무부가 있잖아요. 네, 알아요.
거기 이제 가고 싶었는데 해양 경무부는 어떤 거를 하는지 잠깐만 설명해 저기 뭐지? 경무부는 기본 이동 군인들의 모든 이동 수단을 감독 관리하는 뭐 차나 뭐. 네 모든 것은 네 그렇죠. 어. 경무가 이제 경무부에서 하는 거예요. 감독 관리를 하는 게 역으로 기본적으로. 말하면 이제 단속 같은 걸 이제 해주는 그런 데라고 보시면 네, 좀 막말해서 돈벌이가 되는 거죠. 군인이지만. 해양 경비대를 꿈을 꿨는데 이거는 토대가 너무 확실하게 이제 토대를 너무 많이 봐서 왜냐하면 다 바다를 끼고 하는 거니까 그거를 이제 포기하고 경무부였는데 18살 때 딱 군대 갈 나이가 되니까 이제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군대를 나가야 되나? 제일교포 자네로서 나가도 얼만큼 이제 올라올 내가 수 있을지. 토대를 많이 보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갖고 군대를 이제 안 나가려고 이제 꼼수를 부려갖고 이제 안 나가는데 그래서 군대는 안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군대를 안 나가고 그리고 첫 직업을 잡은 게 원래는 직업을 안 잡았어요. 안 잡고 그냥 집에서 놀았는데 뭐 단속으로 오면은 뭐 아빠가 커버를 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놀다가 어느 날에 이제 돌격대에 나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6개월만 이제 돌격대에서 지방 이제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지방 돌격대랑 뭐 잘 모르실 거잖아요. 지방 여기 한국에도 지방이 있으니까 이제 지방 돌격대라고 하면은 이게 돌격대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그냥 여기서 노가다예요. 그냥 아파트 짓고 건설하고 그냥 이거를 이제 돌격대라고 하는데 그때 한창 또 돌격대 풍이 또 불어서 저는 평양 고속도로 돌격대라고 있거든요. 거기 가려고 했다가 어떻게 이렇게 중국으로 오게 된 거예요. 한창 저랑 정우 씨가 지금 1살 차이밖에 안 나니까 그때 한창 이렇게 돌격대풍이 좀 불었어요. 청년들은 다 돌격대를 가자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마 돌격대 가신 것 같아요. 지방 돌격되면 이제 지방으로. 지방 돌격대는 뭐냐면 내가 사는 지역에 좀 안 좋게 말하면은 그 지역에 불량한 애들을 모은 집단인 거예요. 뭐 좋게 안 좋게 얘기하자면 좀 쉽게 얘기하자면 불량했구나. 뭐 고사에서는 무직자니까 뭐 불량 학생 뭐 불량 아이인 거죠. 그 불량 아이들을 좀 6개월만 좀 관리를 해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이제 직장에 취직을 시켜줄 것이다. 해갖고 6개월을 버텼는데 이제 한 달만 좀 더 해갖고 한 거의 1년 한 4개월 정도 다녔던 것 같아요. 한 달이 1년을 6개월 하자고 했던 네. 거지. 근데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서 이제 돌격대가 좀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로 말로 하기에는 느낌이 안 와닿으니까 정말 힘들어요. 여기서 하는 그런 돌격대, 그런 노가다가 아니에요. 진짜 힘들고 또 거기에서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뭐 추락사고도 당했다고. 네네. 그 일을 하다가 여기는 시스템 동바리를 다 이제 철근을 하잖아요. 아니면 죽장으로 다 쌓고. 근데 저기는 그런 장비가 없으니까 입갈람으로 해요. 입갈람을 다 이렇게 세주로 이제 감아갖고 이제 하는데 건물이 3층 높이였는데 여기서 말하면 한 4.5? 4층 조금 더 높은 이제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발이 이제 타고 올라가다가 추락을 한 거죠. 다행히 밑에는 모래랑 짜갈이 섞인 밭이었어요. 그래서 뭐 신체적으로 다친 건 없는데 좀 머리를 좀 많이 다친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의식을 잃고 이제 병원에 실려 갔는데 실려 갔는데 제가 좀 뭐 살릴 가망성이 없었나 봐요. 병원에서는. 그래서 이제 얘는 몇 분을 못 넘긴다고 그래 이제 사체실을 이동을 했대요. 그러니까 사체실에 들어갔대요. 들어갔는데 그 병원에 이제 당직쌤이 저희 아빠가 또 잘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체실 명단을 쭉 봤는데 사체 명단 봤는데 제 이름 있는 거예요. 뭐지? 이거 땡땡땡 누가 아들인데 아들 이름 맞는데 야 가서 확인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갔는데 이제 사체실에 누워있으니까 야 이거 어떻게 좀 한번 살려보자 해갖고 뭐 어떻게 한 게 이제 경제가 이제 살아난 거죠. 이제 그 오열로 또 한 6개월을 못 일어났던 것 같아요. 병원에서. 네. 아니 병원에서는 아니고 집에서 이제 누워서 있다가 그 위로부터는 좀 뭐라지 이런 사다리 같은 것도 좀 못 올라가고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 내가 지탱할 수 있는 거는 올라가는데 높아도 뭔가 예를 들어서 뭐
건물인데 뭐 안전벨트 하고 올라간다 하면은 마음 놓고 올라가는데 사다리를 못 올라가는 거예요. 사다리는 이제 지탱을 못 하잖아요. 아무리 낮아도. 올라가면 이제 다리가 떨리고 이제 땀이 책짝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트라우마로 네, 좀 트라우마라. 그래 어떤 사람들이 저도 지금 현장에서 이제 알바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도 그거를 얘기를 하면 이해해 주려고 안 해요. 본인들은 그치, 모르니까. 모르지.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좀 그런 걸 하면서 이제 조금 공황장애 좀 그 뭐라지? 이게 사람들 많으면은 좀 네. 그쵸. 대인공포증인가? 네. 근데 좀 그것도 좀 하면서 좀 많이 모여져 있는 데를 잘 못 가요. 잠자리도 구석에서 잔다던가, 제일 구석에 잔다던가, 교회도 예배 드리러 가면 제일 구석에서 드린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좀 공황장애가 정훈 씨가 있다고 해서 그 드라마에서나 들어보는 건데 그냥 저도 솔직히 혼자서는 좀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이제 쭉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이런 있겠다. 사고가 일어나면 네. 그럴만 하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 친구분 덕분에 정말 그쵸. 네. 저 목숨 운 살린다. 좋게, 네. 다행이네요. 그럼 계속 고생을 참 많이 해서 18살에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네. 보면은 이제 아빠가 더 이제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네네. 그게 그 이후인 거. 근데 딱 그 일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얼마 안 돼서 북한에서 합표 기간이라는 거를 이제 딱 한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좀 저희 아빠가 몸 상태가 안 좋으셨어요. 안 좋으셔갖고 누구 말하는 게 좀 집 터가 좀 안 좋다고. 근데 집이 어떤 집이었냐면 집이 좀 되게 컸어요. 본인이 그때 살고 네네. 있었죠. 집 한 채 두 집만 살았는데 북한에서 일반 지방에서 한 기아에 두 집이 살기는 좀 솔직히 웬만한 능력 아니면 살기는 힘들거든요. 다 집들이 작아요. 총총총총 한 8개 집이 두 가지 이렇게 두 집 산다 살았는데 근데 그 자리가 뭐냐면 외정 때 여인식 자리였대요. 그러니까 터가 그렇게 세대요. 여인식 자리가. 그래서 집이 터가 안 좋다. 그럼 집을 이사하자. 그래서 딱 집을 팔았는데 그때 얼마 합격이안하고 얼마에 팔았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딱 팔고 그 돈 갖고 다른 집을 알아보는데 갑자기 막 이제 화폐 가격이 이제 막 하락하면서 툭툭툭툭 뭐 그 집 판 돈이 이제 종이 쪼가리 돼버린 거예요. 한 달 만에. 그때부터 이제 그때가 11년도죠. 그죠. 그때부터 제가 좀 힘들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냥 부모님 덕에 고이 잘하다가 갑자기 아빠가 아프시지 집을 날렸지 뭐 집 팔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무익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이도 어리잖아. 네, 그냥 했다는 게 뭐 어릴 때 기타나 메고 다니고 뭐 악기 배우러나 다니고 뭐 미술 배우러나 다니고 이런 건 했지 뭐 내가 살기 위해서 뭐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의 한 3일을 한번 굶어봤나 봐요. 살면서 처음으로. 딱 굶으면서 느낀 게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이게 굶는 게 왜 굶을까? 그러니까 뭐 물론 뭐 못 살아 나라니까 굶겠죠. 근데 못 살아서 굶는 거보다도 저희 북한 분들이 좀 제가 잘못 판단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못 살아서 내가 어렵게 살았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때 딱 굶어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나라가 못 사는 것도 못 사는 거지만 내가 능력이 없구나. 딱 그게 이제 딱 머리에 꽂히는 거예요. 내가 보호자가 필요한 몸이면은 뭐 노인이라든가 미성년자라면은 당연히 뭐 부모가 능력이 없으니까 굶는 건 당연한 건데 이게 성인으로서 팔다리 송송한데 굶는다는 거는 이게 분명히 나한테 문제다. 그때부터 조금 여기를 말하면 좀 나쁜 짓이죠.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네. 가만 생각해보니까 어떤 북한에서 치면 나쁜 거야. 그쵸. 한국 드라마나 영화나 금방금방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때 많이 나왔던 것들 기억나는 게, 옥탑방 고양이, 금방금방 나왔을 때, 그 목욕탕집 부모님들 바로바로 나오면 이제 CDR을 굽는 거예요, 이제. 그 DVDR 있잖아요. 이제 평양 같은 데 가면 그걸 막 하나에 막 그때 800원, 1000원에 막 사요. 그리고 이제 타버로 박스채를 사와갖고 그 대학 다니던 공업대에 다니던 친구가 있는데 걔네 집에서 앉아서 전문 컴퓨터로 이제 그걸 굽는 거예요. 그래 1000원에 굽은 거를
돌아서서 한 4,000원, 6,000원 막 이렇게 팔아먹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4,000원, 6,000원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북한에서. 큰 돈이었지. 그쵸. 그래갖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도 내 생활을 충족을 못 시키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흔히들 다 말하는 이제 마약이라는 것도 조금 이제 손을 댔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간신히 살아나긴 했어요. 했는데, 그래도 뭐라 할까?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그렇게 이제 산다고 해도 어쨌든 내 생활에 뭔가 충족을 충족이 느끼지 안 되는 거야. 못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몸이 많이 안 좋으셨으면 네. 이종호님이 이제 어떤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그쵸. 했어야 됐던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이제 아침밥이랑 점심밥을 친구 집에서 해요. 도시락을 만들어서 아빠 병원에 가요. 가서 밥을 넣어드리고 하루 종일 내가 볼 일을 봐야 되는 거예요. 보고 살아야 되니까 보고, 이제 저녁에 또 일 끝나면은 밥을 해서 저녁에 또 갔다가 또 다음날 아침에 또 와서 뭐 이런 식으로 매일 지냈던 것 같아요. 그게 18살. 아, 그때가 이제 20살부터 20살. 내내 한 19살, 19, 그때 20살 20살 그때 이제 여자애도 아니고 조금 가서 가서 아빠까지 있는데. 돈 보려고 하니까 참 힘들었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버님이 을 끝내 지금 못 살리신. 그쵸. 네.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에 이제 밥을 여느 때처럼 이제 챙겨드리고 저녁에 올게요 하고 이제 갔는데 거기 저기 2월 16일 날이었어요. 근데 다행히 김정일이 생일이네요. 네네. 이제 김정일이 생일날이었는데 2월 16일 날 아침에 밥을 넣어드리고 16일 날에 일은 안 해요, 전체적으로. 근데 뭔가 이제 불법적인 거를 하려면 그런 날이 제일 안전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날도 뭔가를 이제 팔려고. 불법적인. 거기서는 불법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가서 일을 다 보고 저녁에 딱 왔는데 이제 아빠가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 영종. 네. 그쵸. 그게 조금 마음이 좀 걸리죠. 그게 병원에서 그쵸.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시고, 근데 좀 여기서 2월달은 좀 봄 날씨인데 거기서 2월달은 여기 춥죠. 12월 너무 제일 추운 날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 추울 때. 근데 딱 그런 게 2월 16일 돌아갔는데, 북한에서는 김정일이나 김일성이 태어난 날부터 3일 연휴는 대사 빼고는 일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대사 빼고 경사로수로 날에 대사 빼고는 일체 뭐 제사라던가 네. 뭐 이런 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장례도 그쵸. 그럼 이제 장례를 2월 16일 날, 17일 날, 18일 날 3일 동안 못 하다 보니까 이제 아빠 시신이 이제 사체실에서 이제 꽁꽁 얼기 시작한 거죠. 이제 얼고 이제 18일 딱 지나서 장례를 했는데 19일 날 장례를 했는데 이제 그날은 이제 저희 아빠 이제 생일 날이었던 거예요. 좀 어찌 보면 저희 아빠도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는데도 운이 없는 거죠. 좀 뭐라 하지, 좀 가만히 생각하면 아빠한테 죄송한 게 좀 많긴 한데 제일 죄송한 거는 그렇게 집안을 위해서 이제 평생 사셨는데 돌아갈 때는 옆에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그게 너무 아이고. 좀 미안해 갖고. 근데 돌아가셨는데 또 그날이 16일이고 또 사체실에서 또 꽁꽁 이렇게 워시다가 그래서 안 좋은 일이 겹치려니까. 네. 참 김정일이가 살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생일날인데 그것도 죽은 날도 아니고 생일날인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까지 또 그날 죽은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겠어요. 명령의 피해를 보는 거. 피해를 정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럼 혼자 남게 됐네요. 그쵸. 혼자 남게 돼가지고 이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고 하니까 그거 돌아가시고, 아빠가 돌아가시고, 그래도 그 전에는 아빠가 계시니까, 그래도 내가 뭐 아빠 옆에 있어야 된다, 이런 거 책임감으로 이제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아빠가 딱 돌아가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 왜 살아있지? 뭐 이런 느낌? 나 앞으로 뭐 어떻게 살아야지? 뭐, 가족 있는 것도 아니고, 친척 있는 것도 아니고, 혈육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북한에 혼자 오로지. 네, 그냥 혼자 오로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갈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서 조금 너무 그때 힘들었던 게,
자꾸 이제 한청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밤이면은 자꾸 이제 아빠가 찾고 그리고 막 골목길 뛰어가면 아빠가 없고 그러니까 너무 거기 충격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좀 술을 좀 많이 마셨어요. 그거를 잊기 위해서 맨날 이제 술 마시다가 술에 병만 난 거죠. 병 걸린 거죠 이제. 그래서 술에 병을 걸려서 그때 당시 결국은 오게 된 동기는 그거죠. 술 먹고 이제 몸이 망가지니까 너무 힘들어갖고 하루하루 버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탈북을 여기서 못 하게 살겠다. 된 네, 그거보다도 그래서 이젠 가자 하고 이제 준비를 이제 술술술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아빠 돌째는 보고 가자. 올해는 좀 버티고 내년에 가자. 내년이면 그때 당시 2012년 2월 달이 되는데 보고 가자고 했는데 몸이 허락지 않는 거예요. 하루하루 가면서 제가 원래 조금 약한 체질이었는데 그때는 지금의 한 반 정도 완전 더 체력이 안 좋을 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기 왔는데 그 마지막 이제 추석에 이제 아빠 산에 가서 이제 술을 좀 좋은 걸로 한 3개를 묻어놓고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게 묘를 관리해주는 사람이 따로 없고 하니까 한 해만 방치해두면 뭐 소가 밥든 뭐가 밥든 다 없어져요. 관리만 안 하면. 소소하게 자라고. 그러면 나중에 내가 돌아왔을 때 찾으려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어찌 보면 뭐 잡혀식으로 이제 술을 이제 3병을 이제 묻어놓고 추석날에 묻어놓고 이제 떠나긴 했는데 거기 항상 지금까지도 좀 마음이 아프시겠네요. 이렇게 막 통일이 빨리 돼서 저도 어머니 찾아뵙고 정원 씨도 아빠 찾아뵙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탈북한 동기는 이렇게 돼서 지금 탈북을 시도를 했어요. 제가 듣기로는 친구랑 같이 세 명이서 네, 중국을 건넜다고 들었거든요. 그 친구는 한 명이고 이제 친구 한 명이랑 좀 나이 어린 친구가 또 한 명 있는데 원래는 그날에 중국을 넘을 당시 그날에는 중국을 갈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친구들끼리 친구 집에 앉아서 술 한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오다가 야 우리 한번 중국 가볼까? 그래 갈까? 그럼 가자. 그럼 가자. 그래 이제 바로 이제 그날에 넘은 거예요. 그래 가. 이제 넘었는데 넘을 때 이제 그때 나이도 어리니까 그리고 중국에 대한 정보도 없으니까 9월 달이니까 당연히 넘어가면은 뭔가 먹을 곳이 많을 것이다. 가을철이니까 뭐 많을 것이다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필요한 게 없다. 그냥 담배만 지고 넘자. 맨몸으로 딱 넘었는데 넘자마자 딱 보니까 잣나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잣이 하나도 없어. 다가오라고. 그래서 이제 딱 넘었는데 길을 이제 잘못 들어서 갖고 거의 연길 쪽으로 연변? 연길? 연길 쪽으로 하는 거예요? 원래는 내가 알기에는 하령으로 목표로 넘었는데 산을 이제 하나를 잘못 타서 마지막에 떨어진 게 3박 4일을 산을 넘어서 도착한 게 연길이었어요. 그것도 연길에 도착한 게 아니라 그 리정표 보니까 연길까지 한 37km 나오더라고요. 그런 지역에 이제서 어떤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훈춘 막 이런 데로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길에서 좀 더 이제 산골. 훈춘인지 모르겠어요. 운이 좋다 보니까 이제 마을을 만나갖고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 안내로 해갖고 왔는데 참 그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게 된 것도 3박 4일을 산을 이제 딱 넘었는데 아무 연고도 없이 연락 없이. 없이. 네, 없이. 아예 없이. 그러니까 그 전에 불악도 만났어요. 어떤 이제 저 인가가 사는 마을도 만났는데 남자 4명이 시골에서 우르륵 다니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자전 다 도망가요. 도망가요. 네.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막 이제 와요. 폴리스가 막 와서 보는데 산으로 올라가면 따로 못 오더라고요. 경찰들도. 걔네가 따로 안 오더라고요. 중국 경찰들이. 좀 귀찮겠죠? 11년도면은 그때는 이제 우리 많이 탈북할 때라서 좀 경기도 좀 안 좋았을 것 같은데
사람이 너무 많이 탈북해서 귀찮았나? 그러니까 뭔가 좀 이제 촌이었나 보다. 아, 좀 촌이었어요. 네, 촌이어서 네. 좀 이렇게 알고도 좀 네. 그냥 넘어가 주는 데가 많거든요. 네. 또 아니 넘어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알면서 그냥 귀찮으니까. 네, 귀찮으니까 그냥 근데 그 길로 쭉 한국까지 오신 거예요? 아, 그쵸. 오긴 했는데 그쵸. 쭉 왔는데 그 어떤 만났는데 가을철이니까 막 콩이랑 가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 콩가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보다도 그래도 조금 어르신들이 뭔가 그래도 감정이 있고 하니까 좀 우리 맘 알아줄 것이다. 그래서 타켓을 하고 이제 가을거지한테 갔어요. 가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북한에서 이제 넘어온 지 며칠 됐는데 뭐 상태 보니까 말이 아닌 거죠. 4명 다. 좀 배고프니까 조금 밥을 좀 줄 수 없냐. 조선족 할머니 할아버지셨구나.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죠. 그 대신 여기 콩가루 다 주겠다고. 한 1.5 정도? 그래서 한 1,500평 정도? 땅이? 네, 그렇게 크더라고요. 괜한 걸 이제 그걸 다 해준다고 해가지고 일단은 밥 먹은 대신 값으로 그걸 다 해주긴 했어요. 네. 했는데 하면서 뭐 동네 사람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냐고 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 저기 시내에 있는 친척들이다. 가을거지 도와주러 왔다. 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가을거지 다 하고 집에도 가서 밥 먹는데 밥 먹으면서 보니까 집에 전화기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얘기하는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머리가 너무 못 쓰겠는데 우리 동네에서 전화기가 있는 집은 우리 집밖에 없다. 근데 이거 경찰에서 나선 거래요. 북한 사람 보면 신고하라고. 신고하라고 나선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 아닌데. 진짜 그래서. 너무 섬뜩한 거예요. 그래 얘기하는 게 이제 동네 사람들도 봤으니까 분명히 저 중에 누가 한 명은 꼭 신고한다. 그러니까 오래 있지 말고 빨리 가라. 돈을 줄 테니까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3박 4일 산을 헤매갖고 겨우 만난 집인데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연락을 하다가 제가 몇 년 그때 당시 한 5년 전이니까 한 2005, 6년도쯤 그때 이제 북한으로 이제 장사 왔던 아빠의 지인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이제 그분하고 이제 연락이 돼갖고 나 이런 상황에 지금 중국인데 도와줄 거면 이유 불문하지 말고 좀 바로 와줬으면 좋겠다. 다행히 오케이 해갖고 한 30분 만에 와줬더라고요. 와줘갖고 그 자리에서 뜨고 이제 그 아빠 친구 원래는 제가 올 때 한국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냥 일단은 북한을 뜨는 게 목적이었어요. 일단 뜨고 나면은 뭔가 생기겠지. 아니 그리고 북한을 뜨고 중국에 사는 건 목표가 아니었어요. 딴 나라 가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한국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민국에 들어와서도 원래 캐나다를 신청을 했어요. 이제 캐나다를 신청했는데 중국에서 이제 어떻게 오다 보면 저희 북한 사람들이 오다 보면은 브로커 손에 두고 하다 보면 다 같이 모이게 돼요. 몇 명씩 이렇게 조를 이제 짜게 되는데 거기서 만난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중국에서 한 17년 살았더라고요. 근데 그 형을 알게 됐는데 매일같이 이제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도 부모님하고 이렇게 헤어져 보니까 그래도 부모 형제가 부모 형제더라. 그러니까 부모 형제가 있는 한국에 가자. 가자 해갖고 이제 다시 신청을 한 거예요. 이민국에서. 그래서 지금 그러면 그렇게 떠났잖아요. 그 중국에 그 할머니 집에서 받아서 이제 한국으로 오고 있어요. 그렇죠? 한 얼마 정도 걸렸어요? 기간이? 한국까지 오는데 약 3개월 정도? 3개월 9월 말에 넘어서 인천공항 도착한 것이 그해 12월 중순쯤에 도착했으니까. 그러면 그냥 보통 다 이제 3개월 정도 네, 걸리니까 그렇죠. 그렇게 걸렸구나. 오면서 그러면은 어디 운남정으로 온 거예요? 아니면? 운남정은 아니고 거기 제가 보면 중국에서 보니까 연길에서 버스 타고 거의 한 반나절 달리니까 거기 시내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 시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시내에 한 5시간 머물러 있다가 거기 한 밤 12시인가에 도착해서 새벽 한 5시까지 대기하고 있다가 또 기차를 갈아타서 신양에 신양까지 다 이렇게 모여서 네. 그 집합 장소가 신양? 집합 장소는 신양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집합 장소가 신양이 됐어야 하는데 저희는 신양 전에 저희가 떠나기 전에 원래 팀이 그렇잖아요. 이제
한 팀이 떠나면은 그 자리에 또 다른 팀 들어오고 그쵸. 또 떠나면 오고 하는데 저희 앞에 팀이 가다가 이제 잡힌 거예요. 그게 한 20명 좀 넘게 됐는데 몽땅 잡혀서 북송됐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루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루트로 찾다 보니까 다른 팀이 우리한테 들어올 때까지 우리가 지금 못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원이 두 조가 합친 게 거의 30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30명이 한 번에 네, 한 번에 움직인 거예요. 원래 거기 각 팀을 나눠서 심양에서 만나야 될 것이 연길에서 다 모아진 거예요. 버스 타고 가는데 야, 그래서 이제 심양으로 도착해갖고 심양에서 한 이틀인가 가는 것 같아요, 버스 타고. 그쵸. 버스 한 타고. 이틀인가 3일인가? 네. 가니까 쿤명이라는데 곤명곤명 하는 곤명 이제 맞아요. 그 반열대 지방. 거기가 운남선. 거기가 운남선가요? 곤명이라고. 거기 조금 가면 이제 라오스. 그쵸. 거기에서 이제 산을 타잖아요. 맞아. 거기 딱 나고. 격하게 공감을 하는. 맞아. 아니 기억이 나갖고. 맞아. 얘기는 정은 씨가 해야 돼. 나한테 공감을 해. 맞아. 지금 정은 씨랑 더 오래돼가지고 유진 씨가 더 기억이 생생한가 봐요. 맞아, 그 네. 쿤명이랑 맞아. 거기 딱 왔는데 거기는 날씨도 좋고 원래 10월 그러다 보니까 10월달 됐는데 중국이 10월달은 춥잖아요. 그쵸. 추워요, 중국은. 추운데 근데 딱 운남 쪽은 더워요. 딱 가니까 너무 더운 거예요. 따뜻한 나라 네, 가고 따뜻한 있어요. 거예요. 저희도 되게 웃겼어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가면은 또 뭐 라오스 건너거나 그 메콩강이라는 강을 건널 때 위험하다고 이제 얘기를 많이 들어왔고 차라리 위험을 감수하지 말고 여기서 살 수 있으면 여기서 살면 안 될까? 너무 따뜻해갖고. 날씨 좋아서 그 길 옆에 바나나랑 이렇게 막 싸져 있는 게 있잖아요. 맞아. 바나나 뜯어먹고 그래서 28명, 28명? 30명? 네네, 28명. 이렇게 무사히. 가 아니죠. 거기서 또 사건이 일어난 게 28명이 한 번에 이동할 수 없으니까 거기 쿤명에서 두 조로 갈라진 거예요. 나눠서 이제 먼저 조가 딱 출발했는데 하루 앞서 출발했는데 또 운이 안 좋게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 또 잡힌 거예요. 라오스에서. 네. 라오스에서 잡혔는데 그때 첫 사건이었는데 한국 대사관에서 돈 들여갖고 라오스에 잡힌 북한 사람들 그거 빼낸 게 그때 그게 첫 계기가 첫 사건이 된 거예요. 돈 들여갖고 대사관에서 무조건 빼라고. 그래서 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서 이제 며칠 늦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 운이 지질이 없었던 거죠. 이제. 그 사람들이 라오스에서 빠지고 대사관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나온 다음에 다 이제 쿤명에서 이제 라오스라는 근데 그게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나는 저는 이제 라오스랑 태국이 같은 나라인 줄 알았어요. 같은 나라인 줄 알았어. 산 하나를 놓고 반으로 갈라졌어. 근데 되게 웃기는 게 산 하나 놓고 이제 방콕이랑 중국인데 그 산이 이제 지역으로 보면 그 산이 라오스라는 거예요. 국경지대. 쭉 길게 이렇게 된 게. 그래서 알고 보니까 나중에 넘고 보니까 그 나라가 라오스였다. 건너면서 또 재미있는 일도 있던데. 재밌다기보다도 힘들었어요.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애들이 너무 많아갖고 저희 이제 거의 30명이 넘긴 했는데 거기서 젊은 친구가 한 12명 정도 됐어요. 저처럼 어린 친구들이. 그에 방면에 애들이 한 7명 정도? 그리고 나머지 애들이라고 하면은 남자 한 명에 힘들었겠다. 애들 한 명씩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또 보통 여자들 보니까 짐이 2개 아니면 3개더라고요. 네. 남자들은 맨몸으로 오는데. 그러니까 뭐 이민 가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 탈북하는 건데 뭔 짐을 저도 막 새록새록해요 그게 지금. 남자들이 다 부담 갖고 오다 보니까 사람이 먼저잖아요. 그쵸. 이제 무거운 짐을 누구 건지를 떠나서 버리기도 했어요. 버렸는데 버리고 딱 방콕에 가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짐이 어디 갔냐고. 하나 있는데 하나 어디 갔냐고. 건너고 날린 거예요. 나니까 날린 거예요. 날리가 있어. 물에 빠진 놈 건져놓은 내 집에 보따리 음. 내놓으라. 우주까지 내놓은. 네, 그래 좀. 아니 그 재밌었던 게 개구리도 잡아먹었어. 그건 중국에 있을 때. 네. 그러니까 중국 이제 북한을 딱 넘어서 중국에 딱 도착을 했어요. 뒤로 갔네요 또. 난 또 라오스 산인 줄 알았더니. 타이머신. 타임머신. 딱
넘었는데 그날에 좀 운이 안 좋게 비가 내렸어요. 네. 가을에 이제 조만간 넘다 보니까 당연히 옷이 젖었을 거 아니에요. 추운 가을에 하필이면 또 그날이 비가 내린 거예요. 너무 추웠던 거예요. 너무 추워갖고 그날에는 잤던 것이 되게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잤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산이 이제 산비탈이잖아요. 산비탈이고 이제 나무들이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 이거 민망한데 이게 나무라면 여기다가 이렇게 발을 양 다리를 펴고 이렇게 누워 자면 떨어질까봐 그것도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지고 그러지 않게. 네. 그래 잤는데 그날에는 그렇게 하루는 그렇게 잤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날에는 그렇게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어떤 밭이 있더라고요. 밭이 있는데 밭들 보면은 뭐 곤충들 못 들어가게 그 뚝을 이제 쌓잖아요. 네, 이렇게 돌담을 쌓는. 돌담이나 뭐 비닐하우스처럼 이렇게 그 비닐을 싹 뽑아갖고 이제 몸에다 착 감아갖고 이제 뭐 아이언맨도 아니고 이제 뭐 그렇게 하고 자고. 근데 그리고 이제 눈만 딱 내놓고 자는 거예요. 이제 그래 하다가 한 거의 이틀은 굶은 것 같아요. 이틀을 굶으니까 나중에는 사람이 배고픈 걸 모르겠더라고요. 아, 너무 너무 배고프니까. 배고프다 나머지 못 먹으니까 배고픈 걸 안 못 느껴요. 걸어는 가는데 왜 걸어가는지도 몰라요. 그냥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다 이제 물이 너무 먹고 싶어서 이제 개울가를 딱 내려갔는데 개구리가 턱 튀는 거예요. 먹을 거다. 잡았는데 야 개구리다 하는데 나는 개구리를 무서워요. 네. 그리고 개구리 잘 볼 줄을 몰라요. 무슨 개구리인지. 맞아. 근데 대체로 저는 잘 모르는데 북한 친구들은 거의 다 알아요. 개구리만 딱 보면 무슨 참개구리. 개구리다. 개구리다. 내가 지금 무슨 개구리인지 모르겠어. 근데 그 친구가 딱 보더니 아 이거 기름 개구리야 하는 거예요. 딱 잡았는데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생거는 먹을 수가 없고 어떻게 먹어야 되냐 했더니 구워 먹. 나이 타러 이제 구워 먹. 제가 요만한 개구리를 몇 명이서 나눠? 네 명이요. 네 명이서요? 네. 탈다리 하나씩 나눠. 아, 먹고 불렀어요? 아니 배는 안 불렀어요. 근데 되게 그게 맛있더라고요. 굶은 상태에서 하나 먹으니까 네. 그거를 이제 그래서 라이터를 쫙 찢어갖고 이제 저는 솔직히 그때 똑같이 나누니까 다리랑 몸통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와서 좀 미안하긴 한데 친구들한테 그때 조금 친구들한테 양보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 다리만 하나만 먹었는데 양보를 해준 게 아니라 제가 개구리를 못 먹어요. 못 먹어갖고 이제 친구들하고 나는 안 먹어도 괜찮으니까 너희들 먹으라고 이제 나중에 뭐 친구들이 이거 볼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보면은 이틀을 또 굶는 그때 새록새록 또 나겠네요. 자, 그럼 타임머신에서 앞으로 쭉 와. 갑니다. 다시 그렇게 해서 네, 라오스 산을 넘어서 갔습니다. 네. 그 산에서 이제 또 그 28명이니까 우리 그 메콩강 가면 배가 있잖아요. 네네네. 우리가 올 때는 6명이 딱 타니까 딱이더라고요. 그쵸. 원래는 한 6명이나 10명 정도 타야 되는데 근데 저희는 그 두 조가 합치다 보니까 거의 30명 되게 그러니까 뭐 남녀노소 다 포함해서 그래서 애들이 30명에 또 짐은 왜 그렇게 많은지 짐까지 싣다 보니까 배가 진짜 무라가 요만한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럼 그 30명이 한 배에 다 타고 네네네. 다 탔다고요? 네. 그래서 좀 큰 배였나 보다 그러면. 좀 크긴 했죠. 좀 크긴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젊은 애들이니까 이제 어른들하고 애들 먼저 태우느라 제일 마지막에 탄 거예요. 달빛에 보면은 배가 이렇게 떠 있던 배가 사람들 타는 거 쭉쭉쭉 내려가는 거 마지막 타기 싫은 거예요. 차라리 처음에 탔을 걸. 그래서 이제 딱 타니까 진심이 진짜 타기 싫었어요. 이게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할 수 그렇지. 있지만 그때 당시 진짜 얼마나 안 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수용해서 넘어갈 수도 있는 거리도 아니고 그래서 탔는데 원래는 마력을 몇 마력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원래 그 배 선장에 얘기하는 게 마력을 얼마까지 넣고 자기가 달린대요. 근데 인원이 너무 많이 타다 보니까 속도를 못 내는 거예요. 뭐 남들이 1시간이면 건너올 거 저희 2시간 동안 거예요. 그럼 속도를 정은 씨는 이거 운전하는 배를 탔네요? 네네네네. 우리는 노를 저어서 왔어요. 우리 양쪽에서 노를 저어서 왔어요. 뭐지? 더 힘들게 오셨네요. 네. 왜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일단 태국에 도착했어요. 네. 그러니까 도착하고 나서 또 이제 폴리스 그 경찰서를 찾아가는 게 또 어렵잖아요. 그쵸. 딱 넘었을 때, 넘기 전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브로커가. 넘어가면은, 어느 경찰서든 상관없다. 상관없이 가라. 가서, 이제, 그때 당시, 태국 경찰들 마크,
그러니까 마크를 꼭 명심하라고 마크를 보고 꼭 그런 마크 있는 경찰서는 무조건 투하라고. 그래 딱 넘었어요. 넘었는데 되게 웃겼던 게 넘었는데 이제 거기는 태국은 거의 다 집들이 울타리가 없더라고요. 다 개방식으로. 네. 그 앞에다 이제 뭐 벤츠나 이런 거를 다 이렇게 해놓고 밖에서도 밥 먹을 수 있게끔 다 테라스로 해놓고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바나나들이 쫙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서 딱 있는데 한 이런 큰 거를 한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나 장사하는 집인가? 근데 저녁에 멋들이 갔나? 야, 저거 훔쳐 먹자고 이제 훔쳐 먹었어요. 애들이 젊은 애들이니까 이제 20살, 21살짜리 애들이니까 막 뜯어 먹었는데 주인이 딱 내다보는 거예요. 내다보니 거기서 깜짝 놀랐죠.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한당에서 도망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주인이 딱 보더니 문 닫더니 한참 있더니 나오는 게 바나나를 이따만한 박스에 내오는 거예요. 이거 다 가져가라고. 다 가져가라고. 알고 보니까 돌아가면 그게 바나나 고장이었던 거예요. 바나나 고장이었던 거예요. 돌아가면 다 바나나인 거예요. 그냥 발에 채 있는 게 바나나인 네. 그리고 그걸 다 먹고 이제 경찰을 찾아가야 되는데 길을 모르잖아요. 오고 가서 차를 다 지웠어요. 다 지웠는데 이제 차를 안 지워주더라고. 지금 28명이서 차를 타겠다고 서 있는 거예요? 네, 길에 다 이제 막아서고. 근데 내가 생각해도 28명의 미친놈들이 와 이러면 누가 차가 세우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경찰을 찾아가셨어요? 그래 막 흔드는데 어떤 한 1.5 트럭 되는 이제 트럭이 하나 지나가는 거예요. 막 손 흔들었는데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가버렸구나 했는데 한 1, 2분 돼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뭐 그 사람이 조금 중국말을 좀 할 줄 아나 봐요. 그리고 저는 중국말을 모르는데 저희 이제 28명 중에도 저 중국말을 하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얘기를 하는 게 우리는 뭐 경찰을 찾는다, 뭐 코리아다 뭐 얘기를 하나 봐요. 그 이제 자기가 코리아라고. 근데 사복을 입은 거예요. 본인이 코리아라고? 코리아 아니라 경찰이라고. 네. 경찰이라고. 근데 사복을 입었으니까 모르잖아요. 경찰인지 뭔지. 못 믿겠다 이런 식으로 한 누나가 번역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딱 신분증 꺼내는데 진짜 네, 그 맞는 경찰 거예요. 그거 사복 경찰. 네,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어디까지 경찰까지 태워줄 텐데 거리가 있다. 그리고 이거는 자기 근무 중이 아니라서 이쪽까지 데려가려면은 기름 또는 내 사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태워줄 테니 기름값을 달라 하는 거예요. 알았다고. 그래서 기름값 지불하고 경찰서까지 간 거예요. 갔더니 또 잡히겠다고 왔는데 다음날에 오래요. 자기네 근무 중이니까. 잡히겠다고 왔는데 다음날에 근무 중이 아니라서 그때 밤 몇 시나 갔는데 근무 중이 아니니까 다음날 10시인가에 오래요. 네. 잡히러 와라.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경찰서 마당에 28명이 돗자리 다 깐 거예요, 이제. 누웠어요. 그리고 막 어떤 친구들 경찰 오토바이 있잖아요. 그건 막 뭐 쇠꼬쟁이 막 장난해갖고 열어갖고 막 끌고 나간 거예요. 이러면 빨리 잡히겠지. 잡히겠다고 여러 가지 행동을 했고. 그리고 했는데 다음날 10시가 됐는데 경찰이 딱 오는 거예요. 와서 얘기하는 게 잡아는 주겠는데 지금 통역 갈 사람이 없어서 현재 잡아도 의미가 없다고. 그래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올 테니까 하루만 더 여기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 또 하루 또 있었어요 이제. 그래 한 이틀 지나니까 통역원이 왔더라고요. 와서 뭐 이런 이름이랑 나이랑 대충 다 적고 뭐 해갖고 거기서 바로 어떤 감옥으로 이동하더라고요. 작은만한 이제 감옥이. 이렇게 건너서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방콕 왔잖아요. 네네. 태국까지 왔잖아요. 네네. 이게 이민국에 들어가는 네네. 거죠. 이민국에 들어가서는 또 그때 이제 나는 한국이 아니라 캐나다를 가겠다. 이제 그렇게. 그쵸. 네. 거기 그 이민국에서 그 나라 신청서를 써내잖아요. 그때 이제 캐나다로 써 넣었어요. 이제 써 넣었는데 캐나다를 쓰신 이유는 뭐예요? 그냥 캐나다 가고 싶었어요. 그냥 가고 싶었어. 그냥 네. 뭐 맞아요. 그렇게 다른 동경할 때가 네. 있죠. 뭐 꼭 나는 뭐 한국이다 아니다 이게 없었으니까 그냥 북한을 떠나서 중국을 떠나는 거다. 였지 어디 가겠다는 게 그냥 아니었으니까. 어디든 가겠다. 근데 그래도 한국보다는 캐나다, 미국으로 가는 게 좋았을지 나빴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선택을 그렇게 일단은 했었던 가고 것 같아요. 싶었죠. 네. 그런데 이제 한국을 선택한 이게 이유는 아까 그 네, 네. 그 같이 오던 부모님이 형이 있는데. 네.
그 형님은 누나랑 같이 어릴 때 저기 중국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처음에는 캐나다를 가려고 했다가 네네. 그 형님이 이제 그래도 네. 한국에 가자 네네네. 그렇게 권유를 해서 네. 그러면은 한국에 가겠다 결심을 하신 거예요? 그쵸. 그 형님이 이제 얘기하시는 게 그때 당시 이제 저도 이제 성인 나이가 되잖아요. 우리 한국에 가더라도 가족 있으면 집을 못 받는다는데 뭐 엄마랑 사는 게 싫어서가 아니라 성인인데 이렇게 작은 집에 살 수 있겠나 이런저런 고민으로 나는 형 태국 저기 캐나다로 가야 되겠다 하니까 형님이 얘기하시는 게 그러면은 자기네 집에 같이 살자고 자기랑 그러니까 형이랑 같이 한국 가자고 한국 가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자고 그래 해갖고 이제 캐나다로 했다가 쉽게 응하신 거예요? 아니죠. 그거 한 몇 개월 고민을 했죠. 그 오는 내내 이제 이제 그 고민을 하다가 이제 다시 한국으로 그때 가서 이제 신청을 다시 넣은 거죠. 그래도 이제 또 부모님이 계시는 데고 어쨌든 뭐 연고가 인연이 없는 있고. 데보다 그래서 좀 오래 걸렸네요. 출발해서부터 이제 캐나다였는데 그래도 그쵸. 다행히도 잘 오신 것 같죠 한국에? 그쵸 뭐 어디가 됐든 뭐 그렇구나. 그럼 정은 씨 그때 태국에 이민국 왔을 때 혹시 같이 있었던 인연이 몇백 명 되지 않아요? 남자가 남자가 31명인가 됐었을 거예요 저의 기스가. 아니 그 태국 안에 이제 밀집해 있잖아요 그 방 네네, 안에 네네. 총이 총이- 많지 않았어요? 거기서? 총 인원이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잤거든요 이렇게. 여자는 남자가 더 많으니까 음. 남자는 한 그때 당시 그래도 거의 한 100명 가까이는 되잖아요. 네, 거의 한 9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여자는 그보다 훨씬 많았죠. 그쵸, 보통 보면은 여자는 3배예요. 남자의 보통 3배예요. 어떻게 거기서 잘 그럼 거기에서 우리 이제 태국 오려면 또 조사를 받잖아요. 그쵸, 그쵸. 대사관에 네. 와서 또 뭐 일본 이런 부모님 그것 때문에 뭐 조사가 좀 느려지고 그건 그런 건 아니었어요. 없었어요? 또 다행히도 부모님이 먼저 와 있으니까 조사가 빨리 끝나더라고요. 아버지는 어. 돌아가셨지만 네, 어머니가 네. 한국에 먼저 와 그러니까 있었군요. 신분이 확실하니까.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오게 됐어요. 네네. 그때 이제 방콕까지 이제 오게 돼가지고 그렇게 조사가 끝나서 이제는 공항에 도착했어요. 네. 도착했어요. 전 공항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방콕 공항? 네. 공항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그 전날에 태국에서 방콕에서 큰 이제 수해가 났어요. 그러니까 물사태가 막 나갔고 막 웬만한 1층짜리 아파트는 다 잠기고 근데 다행히 그 비행장이 조금 지대가 높은 지대였나 봐요. 그러니까 공항을 가면서 보니까 2층이 잠겼던 것들이 점점 물이 깊이가 얇아지면서 공항은 정원 다행히 씨는 운이 되게 좋았나 봐요. 좋았나 봐요. 그 하루 이틀 네. 그 차이로 네. 저희 이제 또 듣다 보니까 끝이 없어요. 네. 이제 저희 이제 시간이 또 다 돼서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또 2부에서 인천공항서부터 또 정은 씨에게 다사다난했던 얘기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탈북하면서 힘들고 아팠던 경험을 탈탈탈 풀어주는 프로그램 탈탈탈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2회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은 씨 저번 회차에 이어서 너무 또 이야기도 또 즐겁고 또 힘들었던 얘기들을 잘 얘기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또 방콕에서부터 우리 방콕에서 끊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방콕 공항에서부터 비행기 타고.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오는 과정을 탈탈탈 털어보겠습니다. 털어봅시다. 자, 공항입니다. 어디 네, 뭐 침수를 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방콕 공항 비행기를 탔어요. 네. 어떤 항공 타셨어요? 대한항공이요. 그쵸. 네. 대한항공 타셨구나. 우리 처음 타보시는 거잖아요. 그쵸, 비행기. 네, 처음 타본 거죠. 어땠어요? 일단은 비행기를 타기 전에 되게 좋았던 거는 대체로 비행장까지 이제 뭐 골목골목 지하로 해서 이제 이동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좀 편안하게 갔어요. 왜 갔냐면
애들을 돌봐주다 보니까 애들이랑 그 임산부는 그 비행장 안에서 다니는 그 유모차라든가 뭐 짐차 거기에 몽땅 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애기를 안고 있다 보니까 그거 타고 이동한 거예요. 이제. 덕분에 편하게. 쉽게 갔네요. 편하게 이제 이동을 해서 이제 공항 이제 비행기를 타서 이제 오는데 아우 조금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옆에 친구가 좀 멀미를 좀 심하게 해요. 오는 애 그 이제 이거 계속 구토를 해야 좀 22년 만에 처음으로 타보는 비행인데 옆에서 자꾸 오바이트를 해갖고 잊을래야 원래 잊을 수 없지만 더 이제 그런 기억이 있겠네요. 타면은 비행기 안에서 이제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네네네. 주잖아요. 네. 저는 되게 말을 하기가 좀 어려워서 못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정훈 씨는 어땠어요? 저도 지금 그때 메뉴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좀 오래돼갖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샌드위치랑 햄버거가 있는데 뭐 드실까요? 무조건 첫 번째 걸 얘기했던 것 같아요. 모르니까. 드세요. 일단은 먹기는 다 먹었는데 맛은 솔직히 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갖고 저 비행기에서 음식을 하면은 저게 뭐지? 대기층 그것 때문에 음식 그 미각이 떨어진다. 맛없다는 얘기를 들어왔고 그래서 그런지 되게 맛이 없었어요. 그 기억이 났어요. 저는 긴장해서 맛이 있었던지 없었던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좋았던 것 같아요. 화장실 가기도 되게 맞아. 1시간밖에 안 걸리잖아요. 맞아. 근데 그 1시간 거리가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 화장실 가고 싶은데 일어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공항 도착한 그 소감. 첫 느낌. 네. 첫 느낌? 너무 추웠어. 너무 추웠고. 정말요? 네. 원래 저의 고향도 보면은 겨울에 보면 영하 30도예요. 기본이. 네. 따뜻할 때는 한 25도? 거의 진짜 추울 때는 막 37도 정도 떨어지는데 그때도 겨울을 잘 버텨냈는데 21년 동안. 근데 이게 좋은 줄을 몰라. 근데 이게 뭐냐면 얘기를 모두 이제 먼저 오신 분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5월달에 그 태국에 와서 뭐 6월달에 한국에 왔다. 여름에 조금 좀 많이 덥던 데서 조금 덜 덥던 데로 왔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12월 달이니까 더운 데서 갑자기 몇 시간 만에 이제 한겨울로 딱 넘어가니까 더 춥게 느껴졌겠네요. 그쵸. 너무 추워갖고 국정원 내내 밖에 안 나갔던 것 같아요. 국정원 생활하는 내내 추워갖고 그냥 운동 나오라 해도 안 나가요. 그냥 그 안에 있는 게 네, 추워갖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공항 도착해서 이제 나왔어요. 나오면 우리 병원 가잖아요. 네네네, 적십자. 적십자. 저는 병원을 또 태어나서 또 처음 가봤거든요. 중국에서도 이제 아파도 신분이 없으니까 이제 병원 못 가봤는데 가서 적십자병원 가서 뭐 이거 다 받고 건강검진 받고 그리고 바로 이제 국정원으로 맞아요. 이동을 하는 거죠. 네네. 네, 이렇게 버스를 타고. 네, 그 공항에 이제 도착을 하니까 저의 거기 팀에 그 한조 아이가 한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 엄마가 이제 엄마가 북한 사람이고 아버지가 네, 중국 사람인데 엄마가 먼저 온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이제 부럽고 손을 대어서 보냈는데 한국말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른들은 자기 애를 봐야 되는데 안 보려고 우리 젊은 친구들이 애를 올 때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딱 공항에 내리니까 그 아이는 국정원 생활 안 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바로 빼가더라고요. 바로 엄마대로 바로 아니 그대로 하나원 퇴소하듯이 조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아니까 이렇게 해서 걔는 나중에 어떻게 하냐니까 학교 생활을 하면서 그래 약간의 이제 조사를 한다. 그래도 조사를 하는구나. 뭐 그런 식으로 하고 나머지 분들은 저까지 포함해서 이제 버스를 타고 관광버스 타서 이제 인천에 있는 적십자병원에 갔다가 이제 건강검진하고 건강검진 하는데 건강검진을 하는데 다 하고 나서 이제 거기서 나오기 싫은 거예요. 너무 따뜻하니까 그 안에 너무 싫었어 나오기가. 근데 뭐 안 나가면 뭐 안 나갈 수가 없고
지금도 추위 많이 타지 않아요? 저 오늘도 무스탕 입고 왔어요. 원래 평소에는 모자 쓰고 다니는데 머리도 추워갖고 오늘 촬영이니까 모자는 안 쓰고 왔어요. 이렇게 해서 네, 네. 국정원으로 네. 이제 갔습니다. 네. 이렇게 가는 게 전 또 경치도 많이 봤거든요. 이게 한국이구나 뭐 이러면서 정말 설레면서 갔거든요. 딱 들어갔는데 갇혀 있다는 그런 느낌 안 들었어요? 국정원에서는 같이 있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왜요? 너무 좋았어요. 좋았어요? 네네, 좋았어요. 서로 이제 뭐냐면 먼저 온 사람들이랑 전에 온 사람들 만나지 못하게 하잖아요. 밥 먹으러 갈 때랑. 그쵸. 근데 조사가 안 막 끝났으니까. 서로 간에 막 아는 척 막 눈길질하고 막 하는 그게 재밌었어요. 그 눈길질도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재밌었던 거야. 거기 그냥 눈으로 뭔가 막. 거기서 느끼는 그 히어로가 있는 거야. 뭔가 같은 북한 사람. 재밌는 거야. 근데 그것도 딱 일주일 했던 거예요. 저는 일주일 하다가 이제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같은 국정원인데 가끔씩 뭐냐면 뭐 임무를 바꿔 오신 분들이라던가 뭐 특수기관에서 근무를 했던 분이라던가 이런 분들은 따로 조사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일주일 딱 되는데 명단을 부르는 거예요. 이제 방송으로 짐 싸고 나오라. 그래서 나도 거기 가나? 근데 거기 갔어요 진짜로. 그럼 뭐지? 나는 임무 받고 온 것도 아닌데 하고 일단은 뭐 좋구나 하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이유 불문하고 그냥 이제 독실에 들어간 거예요. 이유 없이 거기서 1개월 지나고 그다음에 조사도 없고요?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뭐 밥 주고 뭐 해준 거 엄청 잘해주는데 뭐 설명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우리 보통 국정원에서는 선생님들 뭐 무장을 안 하시잖아요. 거기는 몽땅 무장을 해요. 거기 몽땅 무장하고 여기 조금 두려운 것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 국정원을 수료하고 하나를 다 수료하고 나중에 들어온 건데 그때 우리가 왜 갔었냐고 나중에 이제 들은 말인데 저희 국정원이 때 그 일주일 동안 한방에 있었던 친구 중 한 명이 오미였대요. 오미였는데 거기 전염이 돼갖고 어쩔 수 없어서 혹시나 얘기도 안 해줬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다 격리를 시켜. 네, 다 격리를 이제 해갖고 3개월 동안 옴치료를 한 거죠. 1개월이나 있은 거예요? 그쵸. 본의 아니게. 1개월 먼저 나올 수 있었는데. 그쵸.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한의원 나와서도 이제 국정원 때 친구들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대체로 보면은 북한 친구들이 국정원 있을 때 많이 이제 친해요. 그래서 한의원 나와서 서로 반겨주고 퇴소를 해서도 만나는데 저는 그 과정을 못 거치다 보니까 별로 북한 친구들 아는 게 없는 거예요. 혹시 그 국정원에 있을 때 우리 그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뭐 TV 보러도 가고 우리가 몰랐던 북한에 대해서도 국정원에서 알게 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거를 그 생활을 제가 못한 거죠. 격리돼 있다 보니까. 격리돼 있다 보니까 못했구나. 격리돼 있다 정말. 보니까. 그러면 조사는 한 얼마 정도 받으셨어요? 조사를 하는 게 3일인가? 3일? 네네. 3일인가 같은 독실인데 다른 방에 옮기더라고요. 3일 동안 조사 시작됩니다 하고 뭐 짧게는 3일, 길게는 5일 있을 것 같다라고. 음식 맛있지 않아요? 맛있었어요. 네, 맛있었어. 국정 음식은 맛있었어요. 아니, 조사받는 얘기하다 갑자기. 먹는 건 너무 좋아. 저는 조사 받으면서 이제 먹는 음식이 되게 그리웠었거든요. 그게 너무 맛있어서? 그 조사 받으면서 저는 쓸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만큼은 쓴 것 같아요. 공감. 그쵸? 쓸 게 없다고 저 뭘 쓰지 했는데 첫 글자 떼니까 맞아.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뭐라고 하던가 일명 조사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설문지가 거기 나올 때 뭐냐면 자서전이라고 나와요. 뭔가 이제 조사하면 조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자서전이라고 이제 딱 주는데 그냥 쓸 만큼 쓰래요. 저도 하루는 그냥 그걸 쓰래요. 저도 처음에는 아니 내가 살아온 뭐 나이가 몇 살이라고 저럴 게 뭐 있나 해서 제일 기억났던 때가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4살 때 기억부터 나더라고요. 가장 어렸을 때 기억. 네네. 그때부터 쭉 거슬러서 쓰기 시작하는데 아닌 게 아니라 내가 살면서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다 이제 머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막 울면서 쓰기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한 번 더 돌아보는. 네, 이게 내 인생이구나. 뭐 분명 20년 살았는데 뭐 청년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고 이제 또 우리 하나원으로 왔어요. 또 하나원에 나오면은 팍 풀렸잖아요. 네. 고정에 있는 것보다. 네. 어떻게 재미있었어요? 아, 네. 하나원 때는 재밌긴 했는데 역시 이제 국정원 생활을 못 하다 보니까 그나마 그 중국에서 올 때 같이 이동했던 친구들이 유일하게 저는 이제 하나원에서 아는 친구들인 거예요. 다 같이 왔고. 그래서 이제 친구들하고 했는데 다행히 저의 기수에 젊은 친구만 저랑 나이 비슷한 친구만 12명이 됐는데 몽땅 거 12명이 다 저랑 같은 고향인 거예요. 무산 애들. 그러니까 어떻게 뭐 그게 가능하지? 저의 기수 때 그랬어요. 그래서 좀 친구들이 가끔씩 좀 성격이 우욱하는 애들이 안에서 좀 가끔씩 싸우는 일들이 번번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12명 몽땅당 무산 친구들이니까 서로 아니까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연히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교통 정리. 그러니까 그 하나원 안에 교통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를 이제 건드리는 애들도 없고 싸우려고 하는 애들도 없고, 그러니까 평화롭게 우리는 그냥 지낸 건데 나중에 그 하나원을 수리하고 흑기수 이제 저희 다음 기수 친구들이 얘기하는 게 그런 거를 카페트를 썼대요. 막 뭐냐면 너무나도 이제 저희 기수가 착하게 이제 수리하다 보니까 착하게 아니라 그냥 수리한 건데 그 이제 하나원 입장에서 착한 거죠. 뭐 싸움도 한 번도 안 하고 하니까 그게 뭐냐면 164개 선배님들 따라 배워서 뭐 이런 카페트 진짜로 썼대요. 방송 나가도 이제 그때 당시 분들 다 기억할 거예요. 저는 못 봤는데 그 다음 기수 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써보셨대요. 약간 모범 기수. 네, 모범 기수. 네네네. 저는 또 이제 저는 지금 이때까지 못 들어봤는데 오늘 뭐 탈북 개 개. 저에 딱 왔는데 근데 이상해요. 조금 좀 뭐랄까? 좀 이미지를 보면은 어찌 보면 이제 좀 한국 사람이나 북한 사람이 조금 이미지가 조금 우리 사람들은 느끼잖아요. 그거는. 그쵸. 느껴지죠. 구별하는 사람이구나. 네네. 좀 보면 이미지가 대충 이제 느껴져. 이미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강아지를 봤는데 거기 이제 강아지 2마리가 있는데 네. 보이는 거예요. 야, 왜 저 개는 북한 개처럼 생겼지 않고 아니 근데 북한에서 왔대요. 걔도 북한 북한에서 왔대요. 뭔 얘기냐고 했더니 제가 164기인데 163기인지 162기인지 그 분이 얘기하신 게 자기 강아지래요. 데려온 동기는 이제 어디 밀항을 했대요. 배를 타고 가성비. 아무래도 탈북 개라고 해서 이 사전질문지를 받고 뉴스를 찾아보니까 그 뉴스가 떠요. 나오죠. 네, 2011년도 그 뉴스가 떠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빨리 탈북계 1호 빨리 네. 검색해봐라. 근데 그 탈북 개가 네. 본인보다 기수가 더 높은 거죠. 그죠. 선배님 거죠. 개선배님. 유진 씨보다도 더 높은 거죠. 맞아요. 네. 탈북 개가 있다고. 네. 그럼 같이 하나원에서 지내는 네, 생활을 한 거죠. 그 개도요? 네네. 하나원 생활을 해요? 네. 잘 지내는지 궁금하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강아지를 어떻게 하냐 하니까 어차피 저희 이제 탈북자들 하나원 수리하면 임대주택을 국민임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선 진돗개를 키울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하나원에 두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좀 아쉽다. 그 개는 마스코트가 되겠네요. 그렇죠. 인생편에. 역사의 길이 남을. 네. 그렇게 한원까지 잘 마치시고 이제 처음 정착하실 때 그러면 첫 뭐 아르바이트라던가 처음에는 어떻게 정착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나와서 인천에 이제 집을 인천에 받았는데 지역을 잘 모르니까 하나센터라는 데를 일주일 동안인가 열흘인가요? 10일 동안 우리 이제 초기 10일 정착 되네요. 교육 그 10일을 이제 10일 동안 이제 다니면서 뭐 여기저기 뭐 인천 지역을 좀 이렇게 방문하면서 여행도 하고 그리고 한 달 동안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따가 죄송한데 그 전에 하나원에 있을 때 우리 또 어머님도 만나 뵀잖아요. 네네네. 그때 어머니를 만나셨어요? 하나원에서. 그쵸. 하나원 때 그러니까 저의 어머니가 제가 중국에서 오는 거를 몰랐어요. 저도 얘기를 안 하고 떠났으니까 이제 중국에 와서 한국어는 브로커 선을 타다 보니까 이제 그 브로커 선에는 아마 한국 선을 타면은 아마 국정원으로 연락이 다 되나 봐요. 명단이 들어가나 봐요. 너 고향 어디 누구 뭐 이렇게 뭐 가나 봐요.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이게 아마 국정원에서 조사한 게
한국에 부모가 있다 많이 하다 보니까 받았습니다. 브로커 전화로 저희 엄마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저희 엄마 깜짝 놀라는 거죠. 그거 어땠어요? 아 그때는 십몇 년 만이에요? 그쵸. 그때면은 13년 횟수로 13년 13년, 14년 정도 네. 되네요. 또 연락을 하면서 그때부터 연락을 한 거죠. 한 며칠에 한 번씩 어디까지 왔냐 브로커랑 연락하면서 그래서 하나원 때 국정원 때는 못 만나니까 네. 이제 하나원 때 이제 만났는데 얼굴 봤어요. 알아보셨어요? 어머니? 저는 알아봤죠. 아, 그쵸. 어머니는 저는 아들은 못 알아보더라고요. 사진을 중국에서 사진을 보냈는데 딱 나가니까 저는 저희 엄마 얼굴을 못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릴 때 그 네, 그래서 상상만 하는 거지 8살 때 그 기억을. 그래 딱 하나원 정문 쫙 나가는데 멀리서 딱 보니까 저희 엄마인 거예요. 그 가는데 찾지 않았어요. 제가 안 불렀어요. 앞에까지 가려고 갔는데 저희 엄마대로 저를 찾느라고 계속 보는데 저 여기까지 오는데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와서 엄마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지. 어떻게 조금 많이 좀 많이 우셨겠다. 우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좀 우시는 방면에 저는 조금 감정이 좀 메말른지 그만의 모르겠는데 기억이 없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참 엄마를 만나면은 되게 그렇게 막 울 것 같았는데 정작 만나보니까 그렇게 감정이 무뎌진 거겠다. 10년 넘게 못 보고 네. 하니까 좀 서먹하고 좀 그랬어요. 조금 그렇긴 했죠. 네, 그렇기도 좀 많이 서먹하긴 했죠. 그래서 만나고 2번을 만났어요. 하나원에 네네, 계시구나. 한 달에 한 번씩 2번을 만나고 2번째 만났을 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지금 현재 한국에 있는 게 아니고 외국에 나가 계시더라고요. 또 제일교포라고 어머니도 하시니까 제일교포시니까 네. 자꾸 외국에 좀 자주 가시나 봐요. 뭐 일본에 이렇게 왔다 네, 갔다 네, 하시는 네. 거 하고 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원 이제 수료할 때쯤이면은 엄마는 없다고. 또 일본 가 있을 때. 네, 그걸 좀 많이 미안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 친구분이 이제 한국 분인데 이제 미용실 원장님이세요. 근데 그 원장님한테 저를 좀 나오면은 가끔씩 좀 연락도 하고 좀 당부하고 이제 가셔서 한원 때부터 저희 그 엄마 친구분하고 이제 연락을 계속 했어요. 하다가 이제 하나원 나올 때 좀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되게 이렇게 하나원 저희 이모가 형제가 3형제예요. 근데 친형제가 아니라 우형제예요. 어릴 때부터 이제 다니던 형제인데 큰 이모가 뭐를 하냐면 여기 그림 상명건설이라고 네. 좀 검색해 보면 나오더라고요. 좀 유명하더라고요. 외국계사. 그 상명건설 회사 이사장이에요. 근데 그 회사로 말하면 외국계 회사인데 외국에 나가서 건설하는 건설업계인데 가다 보면 거기에 외국 근로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뭐 한국 근로자들도 있고 뭐 조금 더 뭐 아프리카 근로자들도 있고 그것처럼 북한 근로자들도 오는 거예요. 거기 북한에서 탈북자가 아니라 북한에서 그럼 그거를 관리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잘 알더라고요. 이제 북한 탈북자가 아니라 북한. 네, 북한에서 오는 노동자들 이제 그냥 관리하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네. 법적으로 올 수 있는 이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런 직책 그러다 보니까 좀 잘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둘째 이모는 그냥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조금 좀 잘 나가시나 봐요. 저희 이모는 제가 엄마 지인분 되는 이모는 이제 미용실 운영하시고 근데 딱 그 하나원 수료하는 날에 되게 이제 에피소드 그 웃기는 일이 이모님이 3명 다 이제 마중을 나오신 거예요. 마중을 나오시는데 저희 이모는 이제 특산을 이제 타고 오셨는데 두 이모는 사업을 하시니까 좀 외제차를 타고 오신 거예요. 왔는데 이제 오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냐면 대체 이제 하나원에서 쟤는 뭔데 가족도 아니고 한국 사람들 외제차 타고 하나원 퇴사하는데 데리러 왔나? 친가족도 아닌데. 네. 되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물음표를 한 10대 개 달더라고요. 그래 이제 인천까지 이제 집까지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 딱 올라갔는데 도우미 아줌마들이 이제 집 청소를 한 3분이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분들이 처음에 정착할 때 많이 이렇게 안내를 하고 뭐 그런 걸 도와주고, 도움 주고 하잖아요. 네. 딱 왔는데 그 큰 이모는 좀 평생 이제 사업을 하시던 분이고 또 지적만 이제 뭔가 이렇게 명령만 하는 위치에 있다는 분이니까 들어오자마자 이제 여기는 냉장고 너무 좋고 저긴 TV 넣고 저긴 세탁기 넣고 뭐 다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됐구나. 네, 자꾸 막 얘기하니까 도우미들이 가만 듣더니 정말 씨, 우린 필요 없겠네요. 나 어떻게 하라고. 한국 나와서 첫날인데 어떻게 하라고. 네 하고 이제 갔어요. 나는 그래, 이모가 사주려고 보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주는 게 아니라 그냥 위치만 얘기했던 거예요. 그 일은 그래서 저로 그 도우미들 도움을 못 받았어요. 도우미가 아니고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봉사를 봉사. 해주시는 분들이신 네, 거죠? 정착 도우미. 네, 정착 도우미. 분들이신 이게 거죠? 정착 도움을 못 받은 거죠. 그 못 이모님들 받았어요? 덕분에. 그래도 이모님들의 도움을 받은 거 아니에요? 이모님들 도움은 받은 건 아니고요. 근데 저의 이모, 엄마, 친구분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하나 센터를 나와서 이제 조금 공부를 하고 싶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하려면 뭔가 조금 어드바이스 해주는 분이 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이모한테 부탁을 했죠. 대학 입시하기 전까지만 좀 어드바이스 해주면 안 되겠냐. 또 다행히 저희 이모가 또 흔쾌히 허락을 하시더라고요. 이모 집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 살던 이제 구미인데는 그냥 비해두고 이모 집에 이제 들어가서 살면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좀 제 머리가 좀 안 좋은지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언제갖고 이제 공부를 포기하고. 그때는 이렇게 목표나 그런 거 없이. 없었어요. 금방 나왔으니까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공부나 일단 하자. 근데 공부는 좀 거리가 멀어서 좀 진로 고민하는데 저희 이모가 그럴 거면 차라리 미용을 배우지 않겠나. 기술을 네, 기술을 배워갖고 좀 어느 정도 마스터하고 조금 기술적 좀 능력이 될 때면 이모가 자기 가게를 인수해주겠다. 그러면 본인 적성과는 상관없이 미용을 이제 배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오전에는 학원 가고 오후에는 이모 미용실에서 도와주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남보다는 좀 기술을 빨리 익혔던 것 같아요. 좀 그거를 첫 직업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미용실. 얼마 정도 했었어요? 1년 한 반 정도. 저희 이모 가게에서 한 6개월 정도 하고 리차드에서 한 4개월 정도 하고 그다음 일반 미용실에서 그 나머지 기간을 하고. 그래도 이제 그 지인분이랑 같이 일을 했으니까 그렇게 어려웠거나 힘들고 이런 건 네, 힘들진 없었겠네요. 않았어요. 네네. 그래도 쉽게 수월히 네. 했겠네요. 초반에 많이 도움이 많이 됐죠. 또 다행히 또 미용실 가는 곳마다 또 미용실 원장님들끼리는 다 통하는 게 있나 봐요. 그래도 어디 가서 내가 일을 하면은 이제 잘 얘기를 해줘갖고 잘도 봐주고. 보니까 이제 식당도 자영업도 하셨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이게 아니 지금 미용 학원 다니고 미용실 근무를 하셨다고 했는데 네, 1년 만을 하셨고 갑자기 생선구이 모듬 식당을 하셨대요. 네. 여기 갑자기 이렇게 미용 학원에서 식당을 하게 된 계기는 뭐예요? 하게 된 계기라기보다도 그러니까 미용을 간두게 됐어요. 이제 간두려고 간둔 건 아니고 본인 적성에 안 맞아서. 적성에도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미용을 간두려고 간둔 게 아니고 저의 이모의 지인분이 청주시 말고 충북도 충주 쪽에서 건설업계에서 이제 사업을 하세요.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인데 저희 이모 심부름으로 그 아저씨 사무실에 이제 심부름을 갔다가 어떤 사업적인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건설업계랑 사업, 공사업계, 케이블 공사가 어떻고, 인터넷 연결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듣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조금 투잡으로 이제 통신 쪽에서 투잡을 조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나 여기서 돈 될 만한 일이 없겠나 해갖고 이제 사업적인 얘기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물어봤어요. 아저씨한테 아저씨 혹시 이렇게 하면은 뭔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기회가 되지 않겠냐, 기회를 좀 줘볼 수 없겠냐. 그러니까
좀 어이가 없었겠죠. 21살짜리가 한국 나온 지도 몇 개월 안 됐는데 이런 얘기 하니까 그러니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설계대를 딱 내놓으면서 건설 그 오피스텔은 오피스텔 설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딱 내놓으면서 요거 볼 수 있는 사람만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한테 기회를 줄게 하는 거예요. 그 설계대도 갔어요. 가갖고 여기저기 뚜져갖고 집에 인터넷 전화가 있잖아요. 070 전화. 거기다 전화했어요. 전화를 해갖고 고객센터 찾아갖고 예, 나 조금 뭐 이렇게 조금 그거 뭐라 민원이라 해야 되나? 민원을 좀 고객센터. 뭐 민원을 넣고 싶은데 이제 단위 책임자를 좀 바꿔달라 하니까 좀 민원이라니까 좀 황당했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 지금 누구 뭐 점장이라나? 뭐 지점장이 있나? 뭐 그분이 있는데 그분은 지금 없고 팀장님이 있대요. 그 고객센터 팀장이 그거 좀 바꿔달라 해서 남자인 거예요. 바꾸니까. 그래서 사실은 돈벌이가 좀 있는데 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나? 그래서 만났어요. 다음 날에. 주환이 좋네요. 그래서 사업의 기질이 있네요.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이런 땡땡땡 기회가 있는데 할 수 있겠나? 근데 저는 뭐냐면 뭐 건설하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냥 인터넷 설치는 다 건물 케이블이 다 들어온 데다가 이제 프로그램을 까는 거잖아요. 근데 저의 그거는 뭐냐? 아예 바닥부터 공사를 하는 거더라고요. 케이블 공사, 까벨 공사. 그러니까 사이즈가 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제가 못하고 그냥 이런 인터넷을 설치하는데 이런데 할 수 있냐? 그 만약에 한다면은 인터넷 하나에 얼마씩 내가 마진 먹을 수 있냐 하니까 이 사람이 제안을 하더라고요. 뭐 하나에 얼마씩. 오케이 갔어요. 갔는데 이 사람이 딱 설계도를 보더니 자기가 생각했던 사이즈가 아닌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뭐 억대 막 공사 비용이 막 억 이상 막 넘어가니까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사이즈가 커지니까 이제 좀 자기도 좀 놀랐던가 봐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아저씨하고 이제 사업적인 얘기를 쭉 하고 나는 거기서 빠졌어요. 빠진 게 뭐냐면 저희 아저씨가 당신하고 내가 조인을 해서 공사를 이제 계약을 하고 공사를 할 텐데 대신 여기다가 정훈이를 가운데 빼면 안 된다. 건당 오피스텔 만약에 뭐 50가구짜리 오피스텔이 하나 건설하는데 케이블 공사가 견적이 만약에 10억이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서 3%내지 5%는 무조건 정훈이 수수료다. 둘을 연결해준 그 네네네. 값으로. 딱 한 거예요. 그리고 조인을 딱 맺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네, 뭐 돈을 자고 일어나면 넣어서 막 통장에 동그라미 몇 개씩 뚝뚝뚝 붙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뭔가 생선 모든 욕심이 구이 생겨서 네. 자영업을 하기 시작하신 네. 거네요. 네. 그거 어떻게 잘 됐어요? 생선. 생선이요? 네. 되기는 잘 됐어요. 돈은 좀 벌긴 했어요. 왜냐면 하성시도 이제 막 그 개발도시잖아요. 중소기업이 엄청 많이 들어온 데니까 누군가가 제안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제안한 분이 무슨 분이었냐면 이름은 좀 말하기는 좀 그렇게 하니까 그분이 무당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걸 잘 안 믿거든요. 근데 무당이라서 같이 한 게 아니라 그 언니의 사촌 동생의 남편이 땡땡땡 어느 나라 당 우의원이에요. 뭔가 가계도가 복잡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우의원이다 보니까 인맥이 많을 거 아니에요. 중소기업 다 지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장을 그래서 그 사람하고 오픈을 딱 한 거예요. 한 기업소에서 와서 회식만 한 번 해줘도. 그래서 딱 그걸 해서 했는데 장사는 잘 됐어요. 원래 식당 하면 인맥이 중요하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걸 해갖고 장사는 잘 됐는데 거기서 얼마 정도? 그래도 뭐 너무 매출을 때리면 아니 가격이 아니라 이제 기간은 1년 조금 더 1년 가게를 한 기간. 네, 좀 하다가 그 요새는 자영업이 좀 많이 힘들잖아요. 그쵸. 내가 직접 해야 스스로 돈이 해야 나오고 네. 안 나면은 안 나오고 그쵸. 힘들잖아요. 지금도 그 자리가 제가 대관령 맛집이라고 하성시 바람읍 소방서에 보면은 소방서 뒷면에 보면 먹거리예요. 거기 두 번째 블록인가 보면 대관령 맛집이라 아직도 있어요. 제가 단 간판인데 아직도 그대로 그 사용하신대요. 대관령 맛집입니다. 네, 대관령 맛집. 근데 거기는 왜 그만두셨어요? 그만둔 게 아니라 돈은 좀 벌었는데 거기에 조금 함정이 있었던 거죠. 네. 뭐냐면 그 무당이라는 사람이 조금 사기꾼이었어요. 그래갖고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모르니까 이제 그 사람한테 모든 걸 맡겼던 거예요. 뭐 걸림이가 어떻고 버승검이 어떻고 뭐 금방 나온 친구가 그건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믿고 이제 맡겼는데 돈 관련된 거를. 네, 이제 그 돈을 갖고 외국으로 이제 도망간 거예요. 근데 뭐냐면 제 돈을 갖고 도망간 게 아니라 제 돈뿐 아니라 같이. 그 사람한테 피해본 사람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금액으로 따지보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갖고 이제 도망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예. 아, 그렇게 해서 네. 그래서 이제 경험이에요. 그렇게 사기도 당하고. 그래서 하고 이제 그 하던 일을 이제 다 접고 예. 그럼 이거 이제 식당을 접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또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한 1년 정도 되게 전기 쪽에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딱 그러고 보니까 딱히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막 그 일자리를 찾다가 일용직으로 검색한 거예요. 근데 어느 일용직에서 일주일 동안 알바생 구함, 전기 쪽이 얼마 해서 그걸 일주일 동안 나갔어요. 하고 끝나고 이제 조금 집에서 쉬는데 며칠 있다가 그 일용직으로 채용했던 그 회사에서 부장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며칠 전에 일했던 누구 아니냐고. 좀 맞다고 하니까 좀 나와서 일해보고 싶은 생각이 없냐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럼 일을 잘하셨나 봐요. 아마도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혹시 일을 하시면서 저희 그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막 북한에서 왔다는 그런 거로 편견이나 막 이런 거를 많이 겪잖아요. 그쵸. 정훈 씨는 혹시 어떤 뭔가 힘들었거나 아니면 저는 예전에 그 잠깐 알바를 할 때 그런 좀 안 좋은 경험을 해갖고, 그러니까 직접적인 경험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 분이었던 그런 얘기를 하세요. 뭐, 정훈아, 북한에는 라면이 없지? 라고 하는데, 지금 같았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소리이지만, 그때는 기분이 안 좋았던 거예요. 왜냐면 라면이 없는 게 아닌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되고. 네, 그 상태에서 그런 얘기하니까, 뭐냐면, 차라리 나 같으면은, 정훈아, 북한에는 라면을 생산을 못하지라고 물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못하는 거 사실이니까. 근데 라면이 없지 않을까? 없긴 뭘. 그러니까 그분들은 또 이렇게 나쁜 감정으로 편견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그냥 들은 거에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확 그게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한번 경험해보고, 두 번째는 어떤 데서 알바를 하는데 같이 알바하던 분이 이제 북한에는 종교가 있냐고.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본 적이 없다고. 근데 뭐 말로 하는 거 보니까 뭐 북한에서 때 봤을 때는 저는 본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다 얘기하니까, 야 거짓말 마라, 너가 모르는 소리야. 북한에는 지하교회도 있고 뭐가 있어. 아 그러면 나보다 더 잘하면 왜 물어보냐고. 이런 거 그런 거를 느끼다 보니까 나중에는 전기 쪽 회사에서 아까 지금 물어보신 게 그거잖아요. 어떤 걸 느꼈냐고. 그래서 그 후로는 지금 같은 경우 어디 가서 북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지금도요? 네네. 물어보면은 얘기를 하지만은 굳이 먼저 나 북한에서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장단점이 있는 게, 일단은 터치 안 해서 좋아요. 터치 받는 게 조금 쓸데없는 질문을 안 받아서 좋아요. 특히 보면 어떤 프로그램에서 어떤 얘기하는데 그게 맞냐 안 맞냐, 이제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그걸 확인하고 싶은 확인을 거예요. 하고 싶으니까. 네, 근데 저는 뭐냐면 그게 나는 대변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답을 얘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내가 살아온 경험만 얘기할 뿐이지.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면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내가 알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하면, 야 넌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어쩌라고. 어쩌라고. 내가 북한의 모든 걸 다 알 수 없어. 내가 대변인도 아니고 어렵지. 외교관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안 겪어서 좋고, 두 번째는 안 좋은 거는 좀 모르는 게, 여기서는 당연시 아는 건데 나는 모르니까 물어보고 싶은데 못 물어볼 때, 갑자기 그럴 때 조금, 지금 많이 괜찮긴 한데. 물어보고 싶은데 이제 내가 물어본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또 색안경을 끼고 색안경은 아니고, 그러니까 뭐 물어보려고 하다 보면은 또 어떤 얘기가 나와야 되고 하니까 그냥 좀 그런 게. 그런 게 이제 초반에도 좀 많이 힘들었고, 네. 요즘도.
지금은 제가 이거 정훈 씨 처음에 이제 알았을 때는 이제 교회에서 우리 안 거잖아요. 네네. 이게 보니까 그 온라인 쇼핑몰 했었잖아요. 네네. 그거는 또 어떻게 해서 하게 된 거예요? 아, 그거는 원래 옷 쪽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여러모로 많이 했네요. 네, 옷 쪽에 좀 관심이 많았는데 관심 많은 이유 중 하나가 제가 조금 좀 체격도 작고 키도 좀 작은 편이다 보니까 옷 사러 갈 때 제일 난감해요. 진짜 여자보다 저는 쇼핑몰 이렇게 막 다니는 건 좋아 안 하는데 쇼핑을 하다 보면 여자보다 시간을 더 많이 오래 가요. 근데 웬만한 여자들은 1시간 할고 저는 2시간을 해요. 왜냐면 저한테 맞는 사이즈가 없는 거예요. 자, 돌고 돌고 또 돌고 하는 거. 어쩔 때는 여자 매장에 들어가요. 그럼 여기 여성 전용 매장인데요. 하면 다 합니다. 알고 들어왔어요. 알고 들어왔어요. 네. 좀 그럴 때도 있고. 그런 걸 이제 불편함을 느끼다 보니까 조금 그때부터 옷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다가 어떤 친구랑 야, 우리 이왕이면 옷 쪽으로 조금 장사를 해볼까? 이런 얘기를 나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오늘날에 작은만한 이제 구매 대행 쇼핑몰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쇼핑몰 이름 홍보해 주세요. 아, 쇼핑몰 이름은 뭐 카카오 채널이나 카카오 스토리나 뭐 페이스북에 네. 두고 하셔서 뭐 444 그러니까 숫자 4사가 아니라 한글로 444 444. 세 개를 검색하시면은 바로 나옵니다. 네, 여러분.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네, 이쁜 상품 많습니다. 저도 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탈탈탈에서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하면은 가격 좀 DC해 줄 수 있어요? 좋은데요. 뭐 사업 수완이 좋네요. 지금 들어보니까 완전 사업가예요. 네. 초반부터. 또 이런 면이 있었네요. 제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현재 그 옷 쪽으로 온라인 구매 대행 옷 판매도 하고 있고 네. 또 2018년에 또 아주 네. 좋은 소식이 네. 8년도 이제 퀄리티 대학 2년제 패션 디자인과에 합격을 했어요. 이제 합격을 하고 등록 예치금까지 다 납부를 했는데 원래는 인천에는 폴리텍에 가고 싶었어요. 집도 가깝고 하니까. 근데 폴리텍에 패션 디자인과가 있는 캠퍼스는 유일하게 강서구 캠퍼스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쪽으로 신청을 했는데 신청을 하는데 좀 출퇴근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등하교죠. 이제 네. 출퇴근이 아니라 등하교요. 등하교죠. 네, 이제 학생이시고 근데 원래 대학교는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원래는 계획이 없었어요. 그쵸. 그럼 네. 그 온라인 이거 하다 보니까 네, 하다 보니까 옷을 한번 직접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생겨. 네,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패턴 봉제 실무 과정 그 취업 성공 패키지를 해갖고 6개월을 이제 다닌 거예요. 다녀서 처음에는 이제 모르니까 그냥 배우는 입장인데 딱 만들어서 만약에 뭐 스커트 치마면 이제 뭐 미니 스커트면 스커트를 딱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친구한테 딱 입혔는데 딱 맞아. 근데 그 친구도 만족해. 그때 느끼는 거 히어로 있잖아요. 그거 말할 수 없는 그 어떤 성취감. 성취감. 지금 갑자기 표정이 네. 진짜요. 야, 그 가격을 떠나서 너무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걸 하고 원래 그쪽 분야를 취업을 하려고 했어요. 취업을 해서 현장에서 기술을 배우려고. 그래서 딱 그 과정을 마스터하고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취업은 되더라고요. 되는데 취업을 해서 문제는 저처럼 학원에서 나온 건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이력서를 보니까 뭐 빵빵한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진짜 말 맞다는 막말로 명함도 못 내밀는 거예요. 그래서 꼭 내가 뭐 대학을 갈 목적은 아니었는데 2학년 그쪽 분야를 내가 할 거면은 그러면 더 전문적으로 전문적으로 배워가지고 하자. 그래서 한 게 이제 캠퍼스 이제 폴리텍으로 이제 신청하게 됐고 신청을 했는데 다행히 뭐 운 좋게 합격을 했더라고요. 근데 평균 점수가 입학 시험 점수가 좀 꽤 많이 나왔더라고요. 생각보다. 그 다행히 그 학원 다녔던 거기 좀 공부했던 것이 도움이 돼갖고 생각보다 좀 점수가 많이 나오고 평점이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지금 또 손꼽아 이제 또 대학교 그렇죠. 갈라를 3월달만 기다리는 것이. 기다리고 있겠네요. 기다리고 있으면서 또 지금은 또 투잡으로 또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투자도 하고 또 그 돈 대리운전 뭐 이런 것도 하고 있어요. 뭐 직접 대리운전 하는 것도 맞아요. 아니고 하는 건 아니고 그 번호를
연결시켜주는. 네, 받아갖고 네. 대행을 해주는 거네요. 좀 많이 지금 저녁이면 지금 술집들 찾아다니면서 명함 돌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돈 버시고 또 대학교 다니려면 돈 열심히 또 벌어야 부러지네요, 되죠. 진짜. 진짜로 이게 그 사업가의 머리와 이 정착하겠다는 이 욕심과 이 내가 행동력이 앞으로 해야 될 그 일에 대해서 너무 막 이렇게 막. 이 대학교까지 나오면 더 잘 되실 것 같은데 그 여자친구 기대가 있어요? 여자친구요? 없어요. 여자친구 좋아하겠다. 오, 저도 한번 만들어 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는 대학교도 열심히 다니실 거고 이제 그쪽 분야로 이제 더 하고 싶으신 거죠? 앞으로 네, 저 미래에도 앞으로 쭉 계속 뭐 적성을 네네. 찾으니까. 뭐 여기도 패션 쪽으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분야가 하도 다양하더라고요. 그냥 옷만 딱 만들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거기 진료에 대해서는 이제 배워가면서 차츰 이제 나중에 더 조금 구체적으로. 네. 근데 또 내가 또 확실하게 이렇게 그거 진로를 선택을 했다 해도 중간에 또 어떤 일들이 그렇죠. 또 있을지도 또 몰라요. 그렇죠. 막 공부를 하다 보면 또 뭐 이런 일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내가 선택한 게 또 이렇게 방향이 또 이렇게 틀어질 수도 맞아요. 있고 맞아. 그래도 정은 씨는 이제 꿋꿋하게 잘 가실 것 같아요. 가야죠. 이제 18학번 이제 새내기로 대학교를 들어가시니까 새내기긴 하지만 네. 가보니까 제가 나이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도 지금은 또 이제 어머니랑 또 같이 사시지 않아요? 또 아, 네, 미국에 같이 가셨는데 네, 또 살고 돌아오셔서 있어요. 네. 어때요? 재밌어요? 뭐 신혼부부도 아니고 재밌다는 끼는 좀 표현이 좀 그렇고 어머니랑 오래 이제 재밌다기, 떨어져 살았다가 좀 응. 불편하거나 그런 거 없으세요? 뭐 조금 있죠. 성인이니까 좀 서로의 성인이고 하니까 또 오랜 기간 떨어져 네, 있다가 함께 조금, 살려니까 서먹서먹하고. 좋은 면도 있고 조금 불편한 면도 없지 않아 있고 어머니는 이제 그 정은 씨가 하시는 모든 일을 이렇게 적고 그 응원해 주시는 조금 아들이니까 응원해주는 거 방면에 또 많이 또 반대하시는 면도 있고 처음에 제가 이제 패션 쪽으로 나간다고 하니까 솔직히 다들 아시다시피 패션 쪽이 조금 많이 페이 쪽으로 좀 짜잖아요. 좀 그래서 꼭 가야 되냐 하더라고요. 제가- 부모님들은 다 더 안정적인 직업, 네. 더 돈 잘 벌길 네, 바라고 그렇죠. 다들 그러시잖아요. 왜 하필이면 뭐 힘든 걸 택하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걸 어떻게 했어요. 하고 그래도 싶은 걸. 이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다고 해도 부모의 마음은 그렇죠. 네. 엄마는 내 엄마인 자식이 것 잘 같아요. 되기를 바라고 하는. 그 제가 봤을 때는 또 어머니보다도 정원 씨가 어머니를 더 많이 또 챙겨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챙겨주는, 뭔가 챙겨주는 기준은 뭔지 모르겠지만 잘 모시려고 이제 네.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은 뭐 제가 딱히 지금 확실한 이제 수익 구조가 지금 형성된 상태가 아니다 아직 보니까 어리잖아요. 좀 용돈은 못 드리는데 전에 회사 다닐 때는 그래도 꾸준히 용돈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지금도 뭐 집에 공과금 같은 거는 부담 안 주고 제가 해결하는 거고. 대견하겠네요, 어머니가. 대결하는 거? 아닌가요? 정은 씨, 우리 또 꼭 이제 하고 싶은 분야에서 되게 성공을 하셔서 저 어머니랑 또 같이 또 이쁜 여자도 만나서 또 행복한 가정 꼭 이루시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저희 끝낼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긴 하는데 지금 여기 통일이 된다면 하고 싶은 일에 이제 그 아빠 묘지를 방문하고 싶다 네.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네. 네. 뭐 어떻게 뭐 진짜 막말해서 소발통일 발표해서 뭐 형체나 제대로 뭐 보존되어 있을지도 모르고 좀 궁금하고 또 그냥 뭐 제일 먼저 가서는 아빠 묘지 찾는 거죠. 나중에 이런 그 다음에 생각해보고 그걸 위해서라도 빨리 통일이 되어야겠네요. 그러게요. 통일이 됐으면 좋겠는데 에휴, 통일 되길 바라야죠 빨리. 그걸 바라면서 또 대학교는 대학교대로 네. 열심히 네, 또 다니시고. 아버님도 또 이제 정우 씨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또 있는 거 아시면은 또 대견해 하시고 언젠간 꼭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또 북한에서 오신 모든 분들이 다 고향에 가고 싶어 하잖아요. 네. 또 우리 꼭 통일이 되기를 기도하고 열심히 또 노력을 해야죠, 그렇죠? 정은 씨 어땠어요? 저
또 뭐, 같이 나오자고 해서 네. 이렇게 왔는데, 또 소감 한마디, 또 시청자 여러분들도. 주변 소감 한마디 네. 해주세요. 소감 솔직히 그냥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제가 교회에서도 누나도 교회에서 만났지만 교회에서 친구들도 이제 만나다 보면은 좀 어쨌든 종교적인 집단은 뭔가 이제 마음을 드러내고 뭐 서로 편하게 얘기하는 집단이잖아요. 그래도 저는 저의 가정사를 잘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몰랐어요. 주변에서 저를 아는 사람들은 거의 다 제가 어떻게 살아온 각오를 몰라요. 얘기하고도 싶지도 않고. 근데 오늘 뭐 나와서 뭐 또 혼자만의 뭐 속에 품고 있던 그 어떤 뭐 좀 뭐 이게 조금이라도 좀 그런 거를 좀 뱉어낼 수 있고 해갖고 좋았던 것 같아요. 좀 탈탈 털었어요. 네. 탈탈. 네. 더 털어야 되나? 그리고 또, 네, 어느덧 또 우리 정은 씨의 다사다난했던 우리 탈북 스토리와 또 여기 와서 이렇게 이런저런 또 이렇게 사업에 대한 기질 뭐 이런 네. 것도 많이 이제 사업가가 돼도 들었는데요. 잘 하실 것 같아요. 아유, 저도 몰랐던 내용들이 막 쭉쭉 흘러나오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동기부여도 되는 것 같아요. 유진 씨는 오늘 처음에 그 탈탈탈 MC는 처음인데 유진 씨도 소감 한마디 해주셔야죠. 네, 저도 이제 제가 끌려갔던 것 같아요. 이게 MC라고 옆에 앉아있긴 하지만 또 우리 보경 씨도 옆에서 잘 이렇게 서포트 해주고 하니까 저도 이렇게 잘 하려고 했는데 잘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정은 씨도 말도 너무 잘하시고 또 미리 뭐 어디 뭐 TV 이런 데 나갔다 온 건 아니죠? 아니에요. 처음이에요. 네. 방송 처음이에요. 출연인데 네. 그러니까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게스트로 나와주셨는데 너무 잘해주셔서 저도 긴장을 했다가 지금 정은 씨 덕분에 풀려서 잘 한 것 같습니다. 그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 좀 우리 이런 아픈 한마디 한마디 또 속에서 뱉는다는 게 정말 어렵고 또 힘든데 그래도 또 여러분들이 들어주시고 또 같이 공감해주시고 또 댓글도 달아주시고 이러면은 또 저희한테 어떤 그 작은 응원 한마디가 또 큰 동기부여가 돼서 또 열심히 잘 살 것 같습니다. 그 오늘 나와주신 우리 정우 씨 너무 고생 많았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또 다음 탈탈탈 또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들 다시 뵙기로 하겠습니다. 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베나TV 최신 영상 알림을 받으시려면 이쪽 구독하기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후원은 계좌이체, CMS, 휴대폰 결제, 페이팔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도 후원에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채널 멤버십에도 꼭 가입해주시고 실시간 방송 채팅 참여도 많이 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